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에어컨 없는 여름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아마 못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에어컨은 애초에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종이를 위한 기계였어요. 1902년 뉴욕의 한 인쇄공장. 여름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어요. 습한 공기가 종이를 눅눅하게 만들고 잉크가 번지고 인쇄가 망가지는 거예요. 공장 입장에서는 돈이 그냥 증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공장 측이 한 청년을 불렀어요. 코넬 대학을 막 졸업한 25살짜리 엔지니어. 이름은 윌리스 캐리어. 캐리어는 냉각된 코일에 공기를 통과시켜 습도를 낮추는 장치를 설계했어요. 목적은 딱 하나, 종이를 보호하는 것. 그런데 설치가 끝나고 공장이 가동되자 직원들이 말합니다. 저 여기 너무 시원한데요? 그 순간 캐리어는 뭔가를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제습 장치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라는 걸. 오늘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에어컨이 어떻게 영화관을 만들었고, 정치 지형을 바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에 역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지까지. 윌리스 캐리어는 사실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뉴욕 북부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수학을 좋아했지만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몇 년을 허드렛 일로 돈을 모아야 했죠. 겨우 코넬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뉴욕의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했어요. 연봉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꽤 적은 수준이었고요. 그런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큰 과제가 바로 그 인쇄 공장 문제였어요. 캐리어는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단순히 선풍기를 강하게 돌리는 게 아니라 공기 자체의 온도와 습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1902년 7월 장치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이후였어요. 공장 직원들이 너무 쾌적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공장들도 하나둘 문의를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캐리어는 깨달았죠. 사람들은 시원함에 기꺼이 돈을 낼 것이다. 그는 1915년 동료 6명과 함께 창업을 해요. 초기 자본금은 지금으로 치면 수억 원 수준. 회사 이름은 캐리어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 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리어 에어컨 맞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처음 에어컨을 판 곳은 가정집이 아니었어요. 그 첫 번째 고객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1925년 여름,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리볼리 극장. 당시 극장은 여름에 문을 거의 닫았어요. 너무 더워서 관객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배우들도 더위에 지쳐 공연 퀄리티가 엉망이 됐고요. 그런데 리볼리 극장이 캐리어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문을 열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오는 게 아니라 시원함을 사러 몰려든 거예요. 줄이 블록밖까지 이어졌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여름 영화 성수기의 시작이에요. 할리우드가 여름 블록버스터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사실 에어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이 바꾼 건 극장만이 아니었어요. 정치 지형까지 바꿨거든요. 1950, 60년대 에어컨이 미국 남부 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미국 남부는 너무 더워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지 않았고 인구도 적었어요. 하지만 에어컨이 생기자 사람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이른바 선벨트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인구 이동이 미국 의회의 의석 배분을 바꿨고 결과적으로 공화당 보수파의 정치적 기반이 강화됐어요. 에어컨 하나가 미국 정치 지도를 다시 그린 셈이에요. 도시 설계도 바뀌었어요. 에어컨 이전 건물들은 창문을 크게, 천장을 높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지었어요. 하지만 에어컨이 보급되자 건물은 완전히 밀폐된 형태로 바뀌었어요. 유리 커튼홀로 뒤덮인 고층 빌딩들, 창문도 열리지 않는 현대식 사무실들. 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설계예요. 에어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도시 전체를 설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에어컨이 처음 등장한 건 1960년대예요. 처음엔 외국계 호텔과 대사관에서만 볼 수 있었고 일반인에게는 그야말로 딴 세상 이야기였어요. 1970년대 들어 백화점에 에어컨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백화점에 구경하러 가는 문화가 생긴 것도
에어컨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더운 여름에 백화점에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뭘 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가정용 에어컨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건 1990년대. LG, 삼성이 에어컨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내려갔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에어컨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에어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기후 자체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에어컨 없이는 여름을 나기 어려운 구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에어컨이 여름을 버티게 해줬는데 혹시 에어컨이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사실이에요. 에어컨은 냉매라는 물질을 이용해 실내를 차갑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열을 실외로 내보내요. 도심의 에어컨 실외기들이 동시에 작동하면 도시 전체 기온이 올라가요. 이걸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주변 지역보다 여름 기온이 평균 2도에서 3도 높은데 에어컨 실외기가 그 원인 중 하나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냉매예요. 과거 에어컨에 쓰이던 냉매 CFC는 오존층을 파괴해서 몬트리올 의정서로 퇴출됐어요. 지금은 HFC라는 냉매를 주로 쓰는데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지수가 수천 배 높아요. 즉, 에어컨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지구가 뜨거워지면 에어컨을 더 많이 쓰고 에어컨을 더 많이 쓰면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구조예요. 악순환이죠.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에어컨 대수가 지금의 3배가 될 거라고 전망해요. 그때 에어컨이 사용하는 전력만으로도 지금 미국 전체가 쓰는 전기량과 맞먹게 돼요. 윌리스 캐리어가 1902년 뉴욕의 공장에서 그 장치를 만들 때 이런 미래를 상상했을까요? 아마 못했겠죠. 하지만 그게 발명의 역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것. 에어컨은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에요. 극장 문화를 만들었고, 미국 정치를 바꿨고, 도시 설계를 뒤집었고, 지구 기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종이가 눅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던 25살 청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생각해보면 세상을 바꾼 발명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게 발견의 순간이에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발견의 순간을 가져올게요.